비교사와 비밀편지로 시작된 금지된 사랑 제1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1925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 시대에도 금지된 사랑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이 이야기는 현진건 작가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꾸려보았습니다. 이 소설이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셔널했는지 지금의 드라마보다도 더 자극적이었다고 해요.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충격적인 반전까지 끝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920년대 경성으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1925년 봄, 경성의 한 사립 여학교. 이곳에 새로운 신임 생활교사 여선생이 부임하게 되는데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학교 정문을 들어서 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숙. 나이는 26. 신여성이라고 불리던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야. 이곳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보자. 교무실 내부. 박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 있는 명문 여학교입니다. 학생들 지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 교사 등장. 교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김동진, 29의 영어 교사였죠. 그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 김 선생님, 마침 잘 왔네요. 새로 부임하신 박영숙 선생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박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류가 흘렀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것이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학교 복도 수업 중인 교실들. 며칠이 지났어요. 박영숙은 생활교사로서의 업무에 충실했지만 자꾸만 그 영어 교사가 신경 쓰였죠.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박영숙. 왜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날까? 이상해. 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복도를 지나가는 김동진의 모습. 김동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교무실 박영숙 선생 자리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교실에서 수업 중인 김동진. Today, we will learn about.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 미안하다. 잠시 딴 생각을. 다시 집중하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우연히 학교 정원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석양이 지는 학교 정원, 로맨틱한 분위기. 아, 김 선생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늦은 수업이 있어서요. 박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 요즘
일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학생들이 참 착해서 오히려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여기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왜요? 글쎄요. 뭔가 늘 마음이 허전하다고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박영숙의 마음에도 같은 허전함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치는 순간, 이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교무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무실 박영숙 선생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 이게 뭐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 발신인도 없고 그냥 선생님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는 박영숙의 손. 박영숙 편지를 읽으며 박영숙 선생님께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김동진 편지 낭독. 당신을 처음 본 그날부터 제 마음은 평정을 잃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당신 생각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아는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다 읽은 박영숙의 놀란 표정. 이게 누구지? 설마 박영숙은 바로 누구인지 직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밤늦게 고민하는 박영숙의 독백.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이 궁금해졌어. 그날 밤 박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다른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 다음 날 복도에서 김동진과 마주쳤을 때의 그 어색함이란.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두 사람.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김동진은 편지를 보냈다는 부담감에, 박영숙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부담감에 말이죠. 그날 저녁 교무실. 결국 박영숙은 결심했어요. 답장을 쓰기로 한 거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상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박영숙으로부터. 편지를 봉투에 넣는 박영숙. 그리고 다음 날 김동진의 책상 위에 답장이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발견한 김동진의 기쁜 표정. 답장을 받은 김동진의 기쁨이란. 하지만 그 내용은 조심스러웠죠. 김동진의 독백. 역시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각되면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매일매일 서로의 책상에는 새로운 편지가 놓여 있었죠. 편지 교환하는 모습들을 몽타주로 처리. 김동진의 두 번째 편지. 당신의 답장을 받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영숙의 세 번째 편지. 저희의 만남이 운명이었을까요? 매일 당신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김동진의 네 번째 편지. 오늘 밤 11시 학교 뒷문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고민하는 박영숙. 이 편지를 받고 박영숙은 크게 고민했어요. 직접 만나는 것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박영숙의 독백. 만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지? 밤 11시 학교 뒷문 근처. 결국 박영숙은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김동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저도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 아니, 영숙 씨. 저는 정말 당신이 좋습니다. 드디어 직접적인 고백이 나왔어요. 1920년대에 이런 고백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아시나요? 김 선생님,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 둘 다 독신이고 서로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는 학교고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 아닌가요? 감정이 고조되는 두 사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죠. 우리 조심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학교 일상 풍경.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평범한 학교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암호가 생겼어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미소를 주고받는 두 사람.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미묘한 미소, 교무회의에서 주고받는 시선, 그리고 계속되는 편지들. 편지 낭독. 오늘 당신이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걸 보고 천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학생들과 함께 있는 평상시의 박영숙.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선생님이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선생님, 요즘 왠지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하지만 학생들의 말이 맞았어요. 사랑에 빠진 여성의 아름다움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다시 학교 뒷문에서의 만남. 영숙 씨,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나요? 왜요? 함께 창덕궁에 가면 어떨까요? 요즘 단풍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던데.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누가 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만나요. 저는 정말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박영숙도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만나는 것을. 그럼 정말 조심스럽게요. 일요일 창덕궁. 드디어 일요일. 두 사람은 창덕궁에서 만났어요. 서로 다른 길로 와서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연출하면서 말이죠. 어머, 영숙 씨, 여기서 뵙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정말 그러게요. 저도 고궁 구경하러 왔는데 물론 연기였지만 두 사람 모두 설렜어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함께 걸을 수 있었거든요. 고궁 산책로를 걸어가는 두 사람.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요. 하지만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박영숙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사회적 제약은 엄연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겨요. 하지만 박영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몇 주 후 학교.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위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무실에서 수군거리는 다른 교사들. 요즘 김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뭔가 서로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거든요. 복도에서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된 박영숙의 독백. 이런. 벌써 눈치채기 시작했나? 더 조심해야겠어. 그날 저녁 박영숙은 급히 김동진에게 편지를 썼어요. 박영숙의 편지 낭독.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편지도 만남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고 실망하는 김동진의 독백.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멀어지기는 싫은데.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박영숙을 불러들였거든요. 교장실. 박 선생님, 앉으세요. 네, 교장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데요. 긴장한 박영숙의 표정. 소문이요? 김 선생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드디어 들킬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럼 다행이군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는 전통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사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박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두려움과 동시에 억울함도 느꼈죠. 박영숙의 독백. 왜 서로 좋아하는 것조차 숨어야 하는 거지? 하지만 정말 들키면 큰일이야. 그날 밤 교무실에서 고민하는 박영숙. 그날 밤 박영숙은 결심했어요. 김동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박영숙이 편지를 쓰는 모습.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영숙은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박영숙의 편지 낭독. 동진 씨에게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계속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를 의심하고 계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에서 쫓겨날 각오도 되어 있지만 당신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어요. 편지를 받고 충격받는 김동진. 이럴 수가. 박영숙 편지 마지막 부분. 우리의 짧았던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면 안 될까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이 편지를 받은 김동진의 충격이란. 하지만 그도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따뜻한 시선은 사라지고 어색한 인사만 남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아파하고 있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지만 멍하니 있는 모습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힘들어했어요. 김동진의 독백. 이게 맞는 걸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진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어느 날 저녁 김동진이 박영숙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모습. 그런데 일주일 후 김동진이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김동진의 편지 낭독. 영숙 씨,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박영숙과 김동진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사랑의 교제는 계속되었고 사랑의 감정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두 선생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교제는 후속편 제2편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